만약 오브젝트 선이 점선으로 나올 때 실선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아, 그거요? 원래는 이렇게 실선인데, 여기 보시면 Shift 우클릭 하시면 소프트 하드 엣지 있어요. 여기서 소프트 엣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Shift 우클릭해서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실선으로 다시 바뀌고요. 메뉴에서 보시려면 디스플레이에 폴리곤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스탠다드 엣지가 우리 실선, 그 다음에 소프트 하든 이렇게 하시면은 하든 엣지를 잡으시면 실선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소프트 엣지들은 점선으로 나오고 하든 엣지는 실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들은 실선. 그래서 일반으로 보고 싶다, 스탠다드 엣지로 바꿔주시면 점선으로 보이는 게 싹 다 기본 라인으로 보여요. 스탠다드 엣지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간단한 지오메트리일 경우 UV를 선택해서 서페로 가게 되는데 AO가 항상 이슈가 있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UV를 잘 펴서 안 겹치게 가져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텐데, 문제가 생기는 건 UV가 겹쳤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UV 안 겹치게 잘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UV 겹치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이상하게 나와요. UV 안 겹치게 하시면 되고, 너무 자잘한 게 많아서 어느 게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가령 뭐 플랜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한 몇백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하시면 겹치지 않게 잘 되거든요. 내가 레이아웃 옵션만 설정을 잘 하시면, 레이아웃 옵션에서 요거만 안 키시면, 스택 시밀러 하시면 비슷하게 생긴 애를 겹쳐서 레이아웃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끄고 기본값은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셋 하시면 기본하고 패딩 값만 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아주 작게 이렇게 주시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이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스택 시밀러를 키시면 다 겹쳐줘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좀 작게 UV 모드에서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시면 중요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겹쳐갖고 구석에 놔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이제 앰비언트 오클루전 했을 때 좀 겹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겹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수동으로 레이아웃을 해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작으면 잘 안 보이니까 혹시나 내가 겹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UV 모드에서 셀렉에 가시면 오버래핑이라고 있어요. 요거 딱 선택해 주시면은
겹친 애를 선택을 해줘요. 지금 보면 여기 겹쳐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셀렉에서 오버래핑. 야, 또 왜? 이렇게 겹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UV 쉘 모드에서 하시면 됩니다. Alt 5 UV 쉘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5번째 거 요거 선택하시고 셀렉에 가셔서 오버래핑 해주시면 이렇게 겹친 애들 이렇게 어디가 겹쳤는지 보여요.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안 겹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뒤집힌 거 이렇게 뒤집힌 게 좀 되게 작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집힌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여기 똑같이 셀렉에서 백페이싱 그럼 뒤집힌 애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플립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뒤집어 주니까 네, 펌박스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재단축키 쓰시면 이렇게 뒤집힌 게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Q 딱 하시면 알아서 뒤집힌 것만 선택해서 플립을 해줍니다. 요게 자동으로 돼요. 백페이싱 플립이라고 단축키를 만들어놔서 뒤집힌 것만 선택해서 알아서 다 뒤집어 줍니다. 재단축키 쓰시면 컨트롤 쉬프트 Q 쓰시면 돼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몇 개가 뒤집혀 있어도 이렇게 하시면 다 뒤집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만 하시면 깔끔하게 딱 레이아웃이 됩니다. 이도열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오늘 슈라이너님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타임F님 특정 페이스 부분이 벽지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뭐 캡처가 있다든지 파일을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말로만 해갖고는 환자를 봐야 이게 진단이 내려질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오셔야 증상을 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럼 미리 메일로 보내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죠. 연수아@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제 저번 시간에 발광하는 거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또 그것만큼이나 조금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투명한 재질들 뭐 유리컵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어. 자, 아이고. 다 선택해서 쫙 올려주시고 스케일 살짝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점 선택해서 면으로 바꿔주고 익스트루드 옵셋으로 줄여주시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 내려주시고 프론트 뷰로 바꿔서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이 정도? 그냥 괜찮겠죠? 이렇게 컵을 만들어 줬고요.
루프 베벨 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루프 베벨 주시고 하면은, 선택하고 엣지 선택하고 N 누르시면 연속된 엣지에 베벨이 들어가게 단축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도 루프 베벨 주시고, 요런 느낌이죠. 유리컵 같은 게. 그 다음에 면선. 이렇게 얇고 긴 면은, 나중에 텍스처가 왜곡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커넥트로 조금 나눠주시는 게 왜곡이 나눠져서 들어가서 덜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면으로 컨버팅. 이런 것도 이제 사각으로 정리는 스크립트 이용해서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럼 이렇게 되죠. 3개로 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고, 지금은 2조각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패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줘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면도 3개 라인 맞춰주시고 패치까지 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사각으로 완벽한 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질문하신 게 있네요. 특정 페이스북 저거는 아까 물어보신 거고, 말 안 들으면 언락노말 한 뒤에 세트 페이스하고 소프트 셀렉션. 네. 마야에서도 나무가 갈라진 느낌 같은 걸 낼 수 있나요? 스컬핑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지브러시 같은 데서 하시는 게 좀 좋겠죠. 마야에서 모델링으로 한 땀 한 땀 버텍스 당겨서 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지브러시나 모드박스 같은 스컬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UV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로 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UV는 메인 엣지가 있는 곳으로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쪽에 서포트 엣지가 있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시고, 한 군데 정도는 잘라야겠죠. 이렇게 바깥쪽도 잘라 주시고, 얘도 한 군데는 잘라야 평면으로 펴지니까. 자, 이제 이동 툴로 바꿔주시고, UV 모드 선택, 언폴드, 오리엔테이션, 레이아웃.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여기다가 로고나 이런 거, 글자 같은 거 넣으려면 사각형으로 펴서 가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UV 모드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리드 UV 써주시면 딱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수직 수평 맞춰주는 오리엔트 쉘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못 잡죠, 얘가. 수직 수평은. 그럴 때는 엣지 하나 선택해서 오리엔트 쉘 투 엣지. 그럼 선택한 엣지를 기준으로 잡아줘요. 이렇게.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다들 조용히 보시는데 채팅 좀 해주세요. 방송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인 엣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냐면요, 여기요. 메인 엣지, 하드 엣지를 잡아줘야 될 부분에 서포트로 양쪽에 잡잖아요. 이래야지 딱 이렇게 엣지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메인 엣지, 양쪽에 서포트 엣지가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UV를 자를 때는 이런 데를 자르시면 텍스처가 밀려요. 왜냐면 여기 부분이 이동이 심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UV 자르실 때는 이런 데를 잘라야 텍스처가
덜 밀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재질을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서페를 보내야 되니까 V레이 재질 하나 넣어 주시고, 이름은 글래스라고 이렇게 넣어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셋부터 해야겠네요. 셋 프로젝트로 캐나다 해놓을게요. 그래서 모델링 아무거나 이름 써서 FBX로 보내겠습니다. 그랬고요. 이제 서페 열어서 투명한 컵을 만들어 볼게요. 눌러서 템플릿은 이런 투명한 거 하실 때는 꼭 알파 블렌드라고 뒤에 알파 블렌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PBR 메탈 러프니스만 있으시면 투명한 게 안 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오늘은 투명한 재질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 블렌드가 있어야 투명한 재질을 만들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2048 정도로 작업하시고, 마야는 오픈GL을 쓰기 때문에 오픈GL로 해주시고, 여기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모델링 켜서 불러오겠습니다. 캔 여기 있죠. 캔 모델링을 이렇게 불러오시면 됐어요. 스무스를 안 줘서 갖고 왔네요. 그래서 둥글게 텍스처링을 할 거기 때문에 스무스를 줘서 갖고 올게요. 아이고. 그래서 스무스 이렇게 줘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쵸? 어디 갔니? 요건가? 요거군요. 자꾸 이걸 눌러가지고. 다이렉트 X는 이 노멀맵 마야랑 맥스랑 3D 프로그램마다 이 방향이 틀리거든요. 축이. 그래서 맥스는 다이렉트 X를 쓰고 마야는 오픈GL을 써가지고, 왜냐면 두 개가 축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죠? 마야는 화면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화면에서 X, Y, 그래서 앞으로 Z가 나옵니다. 화면에서 앞으로. 근데 이제 영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맥스는 이렇게 도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X, Y로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Z축으로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마야하고 맥스하고 이게 90도 이렇게 축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X는 요거를 쓰고 오픈GL을 요걸 쓰기 때문에 마야는 오픈GL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 재질은 마야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서페에서 작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보시면 알 텐데, 디테일한 거, 그죠? 스크래치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테일한 텍스처 작업은 마야에서는 깔끔한 거밖에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서페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델링을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둥글둥글하게 잘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배경이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한 개, 이 투명한 거 할 때는 배경이 보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엔바이러먼트 오퍼시티 올려주시고 환경 돌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기본 재질 지워주시고 베이크 사이즈는 2048로 하겠습니다. 안티알리아싱 좀 올려주시고 베이크 해주시면 그죠. 그래서 마야에서 만약에 마야에서도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셔갖고 투명한 재질 리플렉션 올려주시고 굴절 올려주시면 이제 투명한 재질이죠. 여기다 이제 돔라이트 하나 만들어서 텍스처 HDR 하나 넣어주시면 깔끔한 유리들은 당연히 나오지만 봅시다. 요렇게 렌더 거시면 이렇게 투명한 거는 나오죠. 너무 쉽게. 하지만 이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로고 같은 것도 넣고 스크래치도 넣고 지문 자국도 넣고 이렇게 디테일한 거 하시려면 서페에서 해갖고 오셔야지. 텍스처를 만들어 오셔야죠. 쉐이더만 가지고는 깔끔하게 깔끔한 것만 가능하지 자연스럽고 사용감 있는 거 만들기가 힘드니까. 자, 그러면 서페에서 베이크 끝났죠? 이제 베이크 끝났고요. 레이어 올려주시고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글래스 이렇게 써주시고 색깔 검은색일수록 반사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게 해주시고 러프니스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재질이 나오고요. 이제 오퍼서틱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근데 이제 얘는 오퍼서틱이기 때문에 굴절이 계산이 안 되고 있어서 뷰포트에서는 굴절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굴절은 렌더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마야에서도 마찬가지 뷰포트에서는 이렇게만 보이잖아요. 굴절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렌더를 걸어야 돼요. 굴절은. 자, 그래서 일단은 작업할 때는 좀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작업을 하고 내보낼 때 이제 투명하게 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뭐를 해볼까요? 너무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생활 기스를 넣어볼게요.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스크래치 같은 거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해당 채널만 켜지고 나머지 다 꺼져요. 이거 하나하나 끄실 필요 없어요. Alt 누르고 클릭하셔서 이제 살짝 되게 작게, 너무 세게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블랙 마스크 넣고 필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크래치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가, 요거는 제가 다운받아서 넣은 거고 요거는 원래 있는 거니까 요거 넣을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면 이렇게 돼요. 어색하죠? 그리고 스크래치가 너무 크죠? 그래서 마스크를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영역에만 파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마스크가 화이트가 있는 부분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한 3번 반복을 시켜서 이렇게 잘게 잔 스크래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중간중간 스크래치를 조금 지워볼게요.
필 하나 올려주시고 그런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런 거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흰색 영역으로 지울게요. 흰색 영역으로 지워주시면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서브스트랙. 그럼 흰색 영역으로 빠지고요. 만약에 내가 검은색 영역으로 지우고 싶다? 그러면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검은색 영역으로 지워지고 흰색 영역이 남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나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OP도 오퍼서티도 불투명하게 해주시고 컬러도 좀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파진 부분에 색깔도 약간 들어가게 조금 어두운 톤으로 넣을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볼까요? 이제는 러프니스가 너무 번들번들 거리죠. 그래서 중간중간 조금 리플렉션이 탁하게 러프니스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만 켜주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탁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오버서튼 올려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럼 이제 탁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맨들맨들 거리게 이렇게 탁해져요. 그래서 전부 다 탁해지면 안 되니까 얘는 러프니스. 블랙 마스크 필 넣어주시고 이쪽 부분에는 뭐를 넣어볼까요? 이런 거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분적으로 리플렉션이 좀 탁해지게. 그죠? 이게 없으면 너무 깨끗하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탁해지니까 조금 더 사용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색깔도 약간 넣어볼까요? 컬러도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OP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컨트라스트가 약해져서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아니면 여기서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연하게 부드럽게 빼주셔도 되고 그죠? 한 30%만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죠. 색깔이 너무 눈에 거슬린다. 조금 자연스럽게 이 정도. 스크래치도 너무 거슬리죠. 스크래치도 색깔을 조금만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에 카스 로고 같은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스 어디니? 카스 왜 안 보이지? 카스 로고 안 가져왔나? 자세히 이름 없네요. 헐 만들어야겠는데요. 카스 있다. 여기 넣어놨네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카스 로고 검색하신 다음에 배경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이제 이런 스티커 작업하실 때는 위에다가 페인트 레이어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스 로고 이렇게 검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3번 누르면 프로젝션 모드로 바뀌고요. 프로젝션 모드에서 컬러랑 하이트랑 러프니스랑 OP, 오퍼서티. 그래서 투명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유리 재질 빼고는 오퍼서티가 전부 다 있어야 돼요. 1로 들어가줘야 돼요. 얘가 이제 나중에 투명해지는데 오퍼서티를 안 키면 이걸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다 투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서티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위에 올리는 애들 전부 다 OP를 1로 올려주셔야 돼요. 로고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컬러에다가 이렇게 카스 로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하이트에다는 하얀색으로 만든 거 넣어주시고 러프니스도 흰색 만든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퍼서티에도 흰색. 그리고 만약에 밑에 금속이 있다 그러면 메탈도 키셔갖고 메탈은 검은색. 메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스티커 바르실 때는 이 세트로 발라주셔야 돼요. 베이스 컬러를 하이트랑 러프에 넣어도 적용될 때가 있는데 검정 하향을 넣을 때랑 그 넣으시면 컬러 맵을 러프니스나 이런 데 넣으시면 채도 빼고 그 밝기로만 인식해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흑백으로 바꿔서 넣는 게 정석입니다. 순서 다시 한번 어떤 순서요? 그냥 이 넣는 순서는 아무 순서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메탈릭부터 넣으셔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이스 컬러에는 컬러풀한 애를 넣으셔야 되고 하이트하고 러프니스, 오퍼서티에는 흰색, 메탈릭에는 검은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S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위아래 하시면 크기 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바르면 여기 밀리겠죠.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바르실 때는 이렇게 2D에서 발라주셔야 더 깔끔하게 발라집니다. 이런 거 바르실 때는 2D에서 발라주세요. 요 UV 쪽에서. 그러면 지금 발라보시면 여기가 앞면이네요. 여기가 앞면이고 여기 안쪽면, 이게 바깥면, 아래가 바깥면, 위에가 안쪽면.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끄고 싶으실 때는 N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 프로젝션 보이는 게 잠깐 꺼집니다. 크기가 너무 크죠? 이렇게 이 정도 할까요? 하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브러쉬 사이즈 좀 키워서 쓱 발라줘. 너무 크다. 이 정도 돼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깔끔하게 발라졌죠? 그리고 다 발랐으면 1번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글래스에서 오퍼서티 내리시면 이런 식으로 이 잔은 투명해지지만 이 카스에는 오퍼서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여기 로고가 너무 매트해서, 왜냐면 러프니스에 흰색을 넣었기 때문에 너무 매트해서 좀 내가 원하는 반짝거리는 카스 로고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로고 러프니스 이렇게 해주시고 Alt 누르고 러프니스만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마스크를 갖다가 쓰면 돼요. 그래서 로고 부분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달아주시고 블랙 마스크 넣고 휠 넣으신 다음에 앵커 포인트에서 카스 로고 부분을 당겨 오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생기는데, 기본이 컬러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니까 블랙 앤 화이트를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화이트를 러프니스에 넣어줬죠. 그래서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가 아니라 레퍼런스 채널을 화이트 넣은 거 중에 아무거나 갖고 오시면 돼요. 메탈릭은 블랙을 넣었고 러프니스랑 하이트에는 흰색을 넣었으니까 하이트나 러프니스 좀 갖고 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완전히 화이트로 땡겨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적용하는 게 이렇게 되죠. 여기만 반짝거리죠. 그럼 내가 이 반짝거리는 정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반짝거리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부드럽게 이 정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컬러로 넣은 파란 카스색을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는 있는데 색이 돌아가요. 돌아가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내가 깔끔하게 바꿔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맘대로 막 돌아가기 때문에. 단색이면 괜찮은데 지금 단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이 로고잖아요. 이거. 그 로고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필터를 주시고 필터에서 HS 필터라고 있어요. HS.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휴를 돌리시면 이렇게 색깔을 돌릴 수 있는데 얘도 같이 돌기 때문에 딱 원하는 두 개 다 내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단색일 땐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색이 있을 때는 그냥 원본을 바꿔서 수정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뺄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F2 눌러서 3D 뷰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래치가 너무 거슬리죠? 너무 세요. 유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까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스크래치 부분에 이 수치값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많이 세게 준 거고요. 이제 되게 되게 약하게 주셔야 돼요. 0.01 정도 주시면 좀 자연스럽죠, 스크래치가. 그 다음에 카스도 지금 이게 너무 두껍죠, 페인트가. 마찬가지 여기서 카스 로고 선택을 하시고 하이트를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0을 해보면 완전히 두께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 정도, 이 정도만 살짝 있는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닐 같아 보이죠? 굴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오퍼서티로 작업을 하시고 요걸 이제 마야로 가져가서 V-ray 쉐이더에 넣을 때 반전을 시켜서 굴절 컬러에다가 넣어주시면 딱 아까 여기 마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굴절이 돼갖고 유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서페에서 보는 건 뭐냐면 굴절이 아니라 오퍼서티로 보는 거죠. 오퍼서티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닐 같죠.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퍼서티와 굴절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투명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맵을 만들어 온 걸 끼워 주시면 이제 자연스러운 녀석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서페로 가서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 업을 해볼게요. 지금 채널별로 보시면 이게 베이스 컬러고요. 요게 하이트고 요게 러프니스고 요게 메탈릭은 메탈이 없으니까 검은색이겠죠. 나머지 노말은 이렇게 내가 두께를 살짝 줬기 때문에 이렇게 노말 맵에도 스크래치 플러스 카스 로고 튀어나온 느낌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에다가 그래서 작업할 땐 이렇게 투명하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작업할 땐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고 내보낼 때 투명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너무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주의 살살 이 사이사이에 이 컵이니까 손으로 만지면 이거 뭐야? 이게 어디에 있어? 이거 언제 칠했지 내가? 이거
좀 전까지 괜찮잖아. 금방 칠했구나. 다행이다. 세이브 한번 합시다. 큰일 날 뻔했네요. 세이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됐다. 여기다가 할게요. 저장. 자, 이제 클래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제 지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러프니스 아까 요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핑거 프린트, 얘는 러프니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하게 넣고 블랙 마스크 하신 다음에 애드 페인트 해주시고 여기서 핑거 검색하시면 이렇게 지문 모양 많이 나와요. 요거 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알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지터 값을 쓰시면 지금은 찍는 대로 똑같이 찍히죠. 근데 요 앵글 지터를 이렇게 180도 하시면 이렇게 랜덤하게 로테이션 값을 만들어요. 내가 할 때마다 이거 없으면 이렇게 하고 컨트롤 누르고 브러쉬 왼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위아래로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회전해 가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앵글 지터를 올려놓고 랜덤 값을 준 다음에 하시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살짝 찍어주시고 이런 데도 이렇게 좀 찍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뭐 손으로 만진 느낌 하고 전체 다 하고 싶으면 이거를 더블 클릭 해주셔서 손이니까 더 커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찍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만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너무 거슬리죠.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세게 줬고요. 이렇게 연하게 차이가 조금 덜 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러프니스만 하시면 이렇게 빛이 가야지 보이고요. 나는 이렇게 빛이 없을 때도 조금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은 컬러도 같이 켜주시면 돼요. 컬러도 켜주시면 되고, 대신 흰색을 넣으시면 너무 티나니까 컬러 켜주시고 OP도 켜주시고 OP를 이제 연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도 조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프로젝션이랑 알파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개념이 프로젝션은 컬러풀한 걸 칠할 때 해주시고 이 알파는 이 브러쉬에 흰색은 나오는 부분, 검은색은 안 나오는 투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뭔가를 여기다 넣는 거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게 아까 이 스텐실 로고 할 때 이거를 알파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근데 얘는 알파로 못하죠.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단색이면 알파로 가능해요. 단색이면 알파로 가능한데 색깔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프로젝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해주시고, 지문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러프니스 차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덜 나게 해주시면 돼요. 색깔도 조금만 더 어둡게 할까요? 조금. 그래서 오퍼서티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너무 어둡네.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렌더를 걸어 보시고 너무 진하면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래스를 오퍼서티를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겠죠? 예, 투명해질 건 유리니까. 예,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작업이 끝났으니까 세이브를 하고 텍스처를 익스포트 해볼게요. 익스포트 텍스처. 그리고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고 현재 프로젝트에 소스 이미지 여기다가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보시면 V-Ray 넥스트가 있거든요. V-Ray 재질에 맞춰서. 근데 오퍼서티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듀플리케이트 해갖고 새로 하나 만드시고 new op 이렇게 이름 써주시고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하이트 노말 그 다음에 이미시브 발광은 없으니까 발광은 빼고 나머지 3개 안 쓰니까 다 지우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거 할 때 쓰는 5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투명한 거 할 때는 오퍼서티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퍼서티 채널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 RGB가 있고 그레이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흑백으로 쓰는 맵들은 다 그레이고요. 예, 컬러로 쓰는 맵들은 RGB입니다. 그래서 오퍼서티는 흑백이죠. 그래서 흑백으로 쓰니까 그레이 채널을 켜주시고 위에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카피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노말만 OP로 바꿔줘요. 오퍼서티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왼쪽에서 오퍼서티를 드래그 드롭해서 딱 던지시면 그레이 채널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작업한 오퍼서티가 이 이름으로 나갑니다. 파일이 만들어져요. 됐고요. 이제 세팅에 오셔서 글래스 누르시고 글로벌 세팅 누르고 여기서 방금 만든 뉴 OP 있죠? 요 녀석 이렇게 해주시고 뭐 파일 타입은 그냥 PNG 쓰시면 되고 사이즈는 4096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해주시면 촥 하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야로 오셔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캔 소스 이미지 여기 보시면 보기 자세히 이렇게 5장, 6장이죠. OP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셔서 제일 위에 컬러부터 연결합시다. 네, 스크립트 그 사람이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못 쓰십니다. 그래서 쓰시려면 마야 2020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 쓰려면 기존 스크립트 그래서 마야가 2022부터 파이썬 버전이 바뀌어서 옛날 좋은 스크립트를 하나도 못 써요. 그 원래 스크립트 만든 사람이 3.0으로 다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마야 2020 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딱히 뭐 2020이나 2023이나 마야 자체는 큰 성능 차이가 없어서 굳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유용한 이런 스크립트를 하나도 못 쓰니까. 자,
그래서 글래스 베이스 컬러 있죠? 네, 베이스 컬러를 디퓨저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올려주고, 러프니스 체크하고, 러프니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메탈리스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금속이 없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상관없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메탈릭은 메탈리스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가 지금 하이트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이트는 노말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트는 디스를 쓸 때만 필요한데 지금 디스를 안 쓸 거기 때문에 하이트는 필요 없고요. 이제 노말 넣고 이쪽에 오셔서 노말 맵으로 바꾸고 노말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드롭. 그 다음에 OP를 굴절에다가 오퍼서티라고 OP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비닐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처럼 굴절이 되게 하시려면 굴절에다가 넣어주세요. 다만 반전을 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OP는 투명한 화이트가 나오는 거고 블랙이 투명한 건데 얘는 반대로 검은색이 나오는 거고 흰색이 투명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OP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반전을 시켜서 굴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OP를 넣어주시고 반전은 어떻게 시키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펙트에 가보시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어두운 색이죠. 근데 굴절은 흰색이 투명한 거거든요. 이제 로고가 투명하고 얘네가 어둡죠. 그래서 반전을 이렇게 시켜 주셔야 투명하고 검은색은 불투명한 거.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컬러 스페이스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로우고요. 베이스 컬러만 sRGB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렌더를 걸어주시면 지금 걸리고 있네요. 그죠? 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로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스크래치며 이런 것들 지금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좀 고생도 그죠? 이렇게 해서 고해상도로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낮으면 이 서페에서 보고 있는 이 디테일이 안 나와요. 서페에서 보고 이렇게 이 정도 디테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렌더 세팅에서 4K로 할게요. 38402160 이거. 음, 4K까지는 개인용 무료 버전에서 쓰실 수 있어요. 세이브, 렌더 걸기는 세이브 한번 꼭 해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주면 꽤나 디테일하게 스크래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래서 투명한 애들 하실 때는 이렇게 로고가 근데 너무 내려가 있네요. 그죠? 로고가 조금 더 올라가야지 될 것 같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로고. 그래서 이 페인트 레이어의 위치를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필터를 주시고 여기서 트랜스폼을 이렇게 주시면 이제 Y축으로 올리면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올릴 때 문제가 생겼죠. 내가 러프니스 작업을 이 로고랑 요거를 따로 했는데 얘는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같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필터를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시 말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같이 그룹을 잡고 여기다가
필터, 트랜스폼 이렇게 올리면 같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잡아서 같이 올려주시면 그룹에다 필터를 주신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스티커 그룹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너무 많이 올렸나? 3 5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조금 더 할게요. 이 안에 들어와서 러프니스도 조금 더 내려서 조금 더 반짝거리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이브 이렇게 하셔서 다시 익스포트 텍스처 저런 상황일 때 UV 이동하면 나머지 애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고를 이동하는 게 맞죠. 나머지 애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익스포트 해주시면 덮어 씌워지고요. 여기서 렌더 다시 거시면 스톱하고 글자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로딩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 업을 조금 더 해볼게요. 유리 같은 거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유리가 지금 너무 투명하죠. 그래서 약간 유리 같은 애들 보시면 파란색이나 녹색이 살짝 끼어 있어요. 유리에. 그래서 녹색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래서 얇은 데는 연하게 들어가고 두꺼운데 이 밑부분은 진하게 들어가게. 글래스 이렇게 오셔가지고 트랜슬루선시 가셔서 포그 컬러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녹색을 살짝 연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정도 세이브 한번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살짝 그죠? 이런 식으로 녹색이 살짝 들어가죠. 너무 진하면 이제 뎁스를 가지고 올려주시면 연하게 들어가고요. 뎁스를 내려주시면 더 진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유리 같은 거 하고 싶으실 때는 다른 걸 건드릴 게 아니라 이 포그를 건드려 주셔야 이런 두께별로 다르게 들어가요. 이 얇은 부분하고 두꺼운 부분을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폭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은 아주 약간만 넣어주고 싶은 거라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지금 퍼스펙티브로 했는데 퍼스펙티브로 하지 마시고 카메라를 만들어서 카메라로 해주셔야 되죠. 레졸루션 게이트 켜주시고 이렇게 카메라 선택하고 카메라도 망원렌즈 계열로 왜곡이 좀 적어지게 85mm 정도로 작은 거 찍을 때는 이렇게 망원렌즈로 찍어줘야 작은 느낌이 들어요. 광각으로 찍으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자동 노출로 바꿔주시고 조리개 렌더를 걸어볼까요? 세이브 한번 하고 심도 효과 주겠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 그리고 렌더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게 100%죠. 자,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셋 포커스 포인트로 포커스 맞을 때를 딱 로고 있는 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변화가 없네요. 왜 변화가 없죠? 잠깐 25%로 하겠습니다. 아웃포커싱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죠? 아웃포커싱이 뭔가 이상한데? 카메라가 딴 데서 걸고 있나 보다. 아, 카메라로 걸어야지. 네, 카메라로 걸어야 되는데 퍼스펙티브로 걸고 있어가지고 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 포커스 포인트 이렇게 탁 해주시면 이렇게 아웃포커싱 나가는 게 보이시죠? 노출도 이제 어둡게 밝게. 그래서 조리개를 이렇게, 그죠? 조리개 조이면 배경까지도 아이고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포커스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로 하시면 이 정도 크기로 나오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스크래치가 좀 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너무 세죠? 그래서 이 스크래치 값을 서페 가서 줄여갖고 다시 오셔도 되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이고 괜히 스크래치 여기서 이 스크래치 값을 더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렉트 머티리얼로 하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재질이 바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노멀 값을 이렇게 줄여서 더 이렇게 약하게 스크래치를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스가 다 보이는 게 이쁘겠죠. 그래서 이런데 이제 지문이나 이런 느낌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하게 여기 지문 보이시죠? 그래서 최종으로 걸어 보시면 더 깔끔하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꺼놔야지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스톱 하시고 부분 렌더로 최종 렌더를 걸어 볼게요. 스톱 하시고 렌더 세팅에 가셔서 V-Ray 탭에 버킷으로 놓고 여기는 8 정도 버킷 사이즈 좀 줄여서 렌더 걸어 보시면 세이브하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며 리플렉션까지도 다 스크래칭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재질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걸어볼까요? 세이브. 여기 100%니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거 작업하실 때 이렇게 서페에서는 오퍼서티로 작업을 하시고 이제 최종 결과물은 서페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야로 갖고 와서 굴절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반전시켜서 연결하신 다음에 공장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깨끗한 느낌인데 만약에 더 더러운 거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먼지 같은 것도 더 넣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흘러내린 느낌 이런 것까지 추가하고 더 더럽게 하려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유리컵이 너무 더러우면 또 어색하니까 이 정도만 깔끔한 컨셉으로 이렇게. 추러스님 반갑습니다. 노준유님 반갑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다들 들어오시네.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니까 웬만하면 시간 11시에 맞춰서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는 멤버십 끊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고 이제 다시 보기만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보실 분들은 시간 딱 맞춰서 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복습하고 좀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멤버십 끊어서 다시 보기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하면 되겠죠. 막차가 제 맛이죠. 요즘 심야버스에 그거 무인 자율주행 심야버스 다닌다고 하던데 물론 사람이 타긴 하는데 운전하진 않고 만일을 대비해서 운전 기사님이 타고 버스 자체는 완전 자율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과제 때문에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처음 써봤는데 아놀드로는 텍스처를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글쎄요, 저는 아놀드 유저가 아니어서 저는 V-Ray 유저라서 아놀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V-Ray 쓰세요. V-Ray 쓰시면 자료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요. 아놀드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며 미묘한 이런 느낌까지도 이렇게 렌더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흘러내린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추가를 해서 스톱 하시고 됐죠? 세이브 해주신 다음에 섭해 오셔가지고 클래스 이거 올려놓고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흘러내린 느낌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지문도 지금 너무 안 보여서 지문도 약간 오퍼서트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립 이렇게 흘러내린 느낌 해주겠습니다. 얘는 컬러랑 러프니스 정도만 할게요. 러프니스는 거칠게. 그래서 릭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이런 거 해주시고 마스크를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두 개 정도 할까요? 이런 거 너무 더럽네. 얘 말고 얘가 더 낫겠다.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투명해졌을 때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만 이물질이 묻은 느낌. 안쪽에만 넣고 싶고 바깥에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바깥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바깥에만 있으시고 싶다. 그러면 얘를 지금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안쪽 바깥쪽 흰색이 다 있죠.
그래서 반대로 보통 안쪽만 더러운 게 아니라 바깥쪽만 더러워야겠죠. 그래서 안쪽을 지울게요. 제가 안쪽은 이게 없게끔. 그러면 물론 이제 내가 여기서 손으로 지우셔도 되긴 하는데 애드 페인트 하셔가지고 알파 다시 없애고 쉐입 이렇게 하셔서 X 눌러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지워도 되는데 UV를 따로 폈기 때문에 UV로 한 방에 지울게요.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이게 안쪽이죠. 이 안쪽을 내가 이렇게 지우셔도 되지만 여기서 4번 네, 폴리곤 필 모드에서 UV 이게 네 번째 게 UV거든요. 네, UV를 기준으로 한 번에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이 칠해지니까 X 눌러서 검은색을 이렇게 한 방에 치면 안쪽이 한 번에 이렇게 지워져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만 있고 안쪽에는 그게 없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제 지워주시면 되고 이런 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따로 지워주겠습니다. 네, 페인트 달아서 1번 이렇게 하셔서 더트 네, 이렇게 하셔서 더트로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조금 필요 없는 부분들은 너무 더러운 부분들을 좀 지워주시면 이런 거 너무 더럽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당연하죠. 네, 텍스처의 기본은 UV입니다. UV를 개떡같이 펴갖고 오시면 텍스처 작업할 때 개고생이에요. 네, 그래서 UV를 깔끔하게 펴오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 다 됐고 이제 렌더 걸고 확인 한번 할게요. 그래서 오퍼서티 한 이 정도 하고 익스포트 텍스처 해주시고 마야에서 렌더 다시 걸어주시면 세이브 해주시고 이제 이 더러운 느낌이 추가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더럽게 하려면 뭐 지문도 조금 오퍼서티 올렸더니 지문이 좀 더 근데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문은 조금 없애고 흰색도 너무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지문 조금만 오퍼서티 낮추고 그 다음에 이거 흘러내린 것 색깔을 조금만 눈에 덜 띄게 이 정도 톤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먼지 살짝 쌓인 느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더스트 그래서 컬러랑 OP랑 러프니스 정도 컬러는 먼지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먼지니까 거칠겠죠. 그 다음에 OP는 1 그대로 두시고 블랙 마스크 넣어주시고 제너레이터 클릭하셔서 더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엄청 새까맣게 먼지가 쌓이죠. 마스크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더트 레벨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 정도 느낌에서 오퍼서티를 조금 내릴게요. 먼지가 너무 많이 끼니까 오퍼서티를 이렇게 살짝 안쪽에 먼지 약간 껴있는 느낌 이 정도 세이브 한번 하고 익스포트 텍스처 해주시고 마야 와서 껐다가 다시 켜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먼지 살짝 낀 느낌 먼지 좀 센 것 같네요. 먼지 조금만 줄일게요. 그래서 이게 렌더를 걸어봐야 안 되니까 이게 굴절하고 이렇게 투명한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는 서페에서 어느 정도까지 느낌을 거의 최종 결과물 한 85%까지 볼 수가 있는데 굴절은 완전히 달라서 마야랑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테일을 좀 튜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지 조금 더 연하게 이 정도. 엑스포트 텍스처. 마야에서 스톱하시고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 들어가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위에는 좀 깨끗하고 밑에만 살짝 불규칙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닦아내겠습니다. 윗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좀 키워서 검은색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애드 페인트. 흰색이 아니라 X 누르시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농도가 너무 이러면 이제 위에는 좀 닦여 나갔죠. 이 정도면 한번 해볼게요. 거의 위에는 없는 것 같죠? 그죠? 위에 이제 거의 깔끔하게 닦여 나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100%로 보시면 이렇게 뭐 흘러내린 느낌하고 지문하고 스크래치며 이런 것까지도 다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요거 이빨 살짝 깨진, 이빨 빠진 느낌. 유리컵 느낌도 해볼까요? 하이트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시 F2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부분에 크랙 하이트 해서 살짝 들어가게. 애드 페인트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깨진 느낌. 이런. 그래서 필터 블러를 살짝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조금 깨진 느낌을 줘볼게요. 헤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느낌을 살짝 이 정도.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글래스 오퍼서티 낮추고
세이브 해주시고. 너무 조용하네요, 여러분들. 너무 집중해서 보십니다. 채팅 좀, 수다 좀 떨어주세요. 이제 여기, 예, 깨진 느낌이 좀 들어가겠죠. 여기, 그죠? 네, 서페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불규칙한 느낌들이, 예, 이렇게 들죠. 깔끔한 느낌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반사가 없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빛을 좀 환경을 돌려볼게요. 돔라이트를 이렇게 있어요. 세이브 한번 하고, 반사가 달라지면 느낌이 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좀 넣어주시면 된다. 살짝 깨진, 이빨 깨진 느낌. 이 빠진 느낌.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고 약간 사용감이 있는 녀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렌더 걸어주시면 이게 이쁜 게 어느 각도가 제일 이쁘냐. 그래서 이 반짝거리고 이 투명한 애들은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요. 네, 그죠? 완전히 달라지죠. 아, 이거 왜 적게 들어가는지 알겠다. 왜 여기에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아까 줄여놨죠. 노멀 맵을.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약하게 들어가. 이 0.1로 줄여놔서. 이렇게 하고 스크래치만 0.1로 줄일게요. 이 스크래치. 이 값을 0.01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래치는 줄어들고 요거는 세게 들어가겠죠. (0.01은) 너무 작은가? 0.00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텍스처. 아, 이거 투명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세이브, 익스포트 텍스처. 됐고요. 마이너스. 이제 깨진 거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빨 깨진 느낌. 스크래치 왜 이렇게 세졌지?
여기서도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작업 해상도를 4096으로 하면 좀 디테일하게 보여요. 네,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보이죠. 네, 지금도 스크래치 세네요. 그죠? 네, 이 스크래치 0.001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스톱하고 인더 걸어주시면 그래서 스크래치가 너무 세면 되게 어색하니까 이렇게 살짝 그죠? 이 정도 들어가야지 자연스럽죠. 유리에 먼지 같은 걸 입히는 방금 여기 안쪽에 먼지 넣었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뭐 더 진흙 같은 느낌을 또 넣고 싶다 그러면 또 넣으시면 돼요. 위에다 레이어 하나 올려서. 여기서 여기에 뭔가 먼지 같은 게 더 묻은 느낌. 더트 같은 거 또 넣을까요? 더트 넣고 먼지니까 러프니스는 올리고 색깔을 좀 넣을까요? 약간 이런 색, 이런 색으로 블랙 마스크 필 클릭하시고 뭐가 좋을까요? 먼지 같은 느낌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간 느낌 두 개. 이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투명하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묻은 느낌도 가능한 거죠. 만약에 필요하면. 그래서 이 마스크는 바꾸시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마스크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막 쓸린 느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거 넣어볼까요? 엑스포트 텍스처 세이브 이런 식으로 위에 이런 식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죠. 다른 느낌 금이 쫙 갔다. 금 간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금 간 거는 모델링에서 금을 직접 깨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쪽에만 들어간 걸로 하면 스크래치로 그런 느낌을 내셔도 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쫙 금 가서 이렇게 깨지고 막 이렇게까지 벌어지고 막 이런 느낌까지 하려면 그건 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너무 더럽죠. 이거는 뺄게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기에 이제 막 요런 거 긁혀갖고 요 벗겨진 느낌을 또 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 로고가 여기가 약간 칼질이 나서 좀 벗기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갔니? 스티커. 여기 부분에다가 화이트 마스크를 넣고 페인트를 하신 다음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이렇게 벗겨져 나가요.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도 가능한데 이거 손으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리얼하지가 않죠. 그래서 스텐실을 씁니다. 스텐실 여기에서 여기에 이런 거 있죠? 평소에 여러분이 돌아다니다가 이 페인트 같은 거 벗겨진 거 있죠? 이런 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흑백으로 소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드래그 드롭 하셔서 텍스처로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넣고 쓰시겠다. 요거죠. 그래서 요걸 스텐실로 이렇게 하면, 스텐실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들 락카 칠할 때 벽에다가 요 하드보드지에다가 종이에다가 여기 구멍을 뚫고 스프레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도화지가 있는 검은색 부분은 스프레이가 안 묻고 요 구멍 뚫린 흰색 부분은 구멍이 뚫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만 그려지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스텐실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S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우스, 그래서 S 누르고 왼쪽이 돌리는 거, S 누르고 가운데가 움직이는 거, S 누르고 오른쪽 위아래가 크기.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검은색으로 칠하고 싶으시면 검은색을 칠하면 되고, 흰색을 칠하고 싶으면 흰색. 그래서 이 흰색 영역이 구멍이 뚫린 부분, 검은색 영역이 구멍이 안 뚫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직접 그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스텐실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죠. 여기가 딱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페이스 모드에서 각 페이스마다 점이 보이게 하는 방법은 뭔가요? 마야에서요. 요거는 스톱하시고. 지금 보시면 페이스 모드에서 점이 보이죠? 여기 오른쪽 밑에 프리퍼런스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셀렉션에 가시면 페이스 센터, 마야 기본이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시는 게 이렇게 표시를 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사진을 포토샵에서 사진으로 러프니스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진을 찍었는데 러프나 공포처럼 흑백으로 만드시면 돼요. 내가 사진 찍은 걸 러프니스로 쓰고 싶으시면은 흑백으로 만들어서 좀 반짝거릴 부분은 검게 만드시고, 채도 빼신 다음에 좀 거칠어져야 될 부분은 하얗게 만드시면 됩니다. 범프를 쓰고 싶다. 그러면 튀어나올 부분은 화이트, 들어갈 부분은 블랙, 그리고 원래 표면은 회색. 그래서 범프하고 러프에 흰색이 들어갔을 때, 검은색이 들어갔을 때, 회색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거에 맞춰서 맵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으로 세이브 하시고 오늘의 더러운 유리,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이렇게 깨진 컵, 이런 것까지 표현하는 렌더를 걸어볼게요. 이제 요거 걸리는 동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있는 걸 검은색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색이 있든 없든 내가 그거를 하시면 돼요. 러프니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 러프니스는 검은색 부분이 매끈한 거고 흰색이 거친 거다. 이걸 알고 있으시면 만약에 내가 카스 로고를 찍었어. 그럼 이걸 흑백으로 바꾸면 여기가 어두우니까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매끈하게 나오겠죠. 만약에 근데 그걸 범프로 넣었다. 범프는 검은색이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고가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넣고 싶으면 그 부분을 뭐 반전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이면 검게 만들고 검은색이면 검게 그대로 두시면 들어가 보이는 거고 반짝거리게 하고 싶은 러프니스 맵이다. 그러면 검은색은 러프니스, 검은색은 매끈한 거, 흰색은 거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러프니스를 공부를 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프하고 러프니스가 뭔지, 흰색이 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검은색이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이런 데는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이제 렌더가 빠르죠. 이쪽은 이제 굴절이랑 막 이렇게 컬러, 반사, 예, 다 계산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이런 데는 금방 걸려요. 그러면 질문은 이제 없으신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투명한 재질 서페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마야로 갖고 와서 V-Ray로 최종 결과물 내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